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된 구윤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포럼 주제로 이제 규범 활성화 모형을 적용한 환경 오염 인식 연구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했던 이론이긴 한데, 그때는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규범 활성화 모형을 적용을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주제로 해가지고 규범 활성화 모형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연구 어떻게 진행하게 됐는지와 연구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필요성,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 문제를 환경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론적 배경으로 규범 활성화 모형, 그리고 연구 모형과 결과, 논의 및 제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와 환경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쓰레기는 쌓이고 뭐 쓰레기 수출 문제도 있고 이런 각종 국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계속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집콕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전년 대비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뭐 환경부가 발표했던 자료 참고를 하면 그 종이 폐기물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늘었고, 택배나 각종 그런 배달 관련 상자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플라스틱도 같은 기간 18.9% 증가를 해서 이 내용들도 결국엔 페트병이나 배달 음식 용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재택근무나 요즘은 워낙에 또 그 자가 격리도 있고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도 거의 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통계청 자료뿐만 아니라 뭐 한국통합물류협회 뭐 이런 관련된 기관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꽤 많이 작년 대비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전국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색이나 반투명 페트병은 내용물 비우고 많이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걸 하라고 저희 아파트도 계속 그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떼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라벨 없는 제품들도 요즘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화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제품은 워낙에 안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얘기를 해보면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 이제 분리배출을 잘 하면 재활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설명했을 때 이 투명 페트병만 제대로 수거를 해도 2019년에 한 11% 정도 재활용을 제대로 하던 게 요렇게 되면은 거의 5배 이상 더 확대된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정책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냥 페트병만 열심히 분리를 했지. 그게 그 분리만 하면 잘 재활용이 되는 줄 알았지. 저 비닐을 꼭 떼야 되는 거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바꾸려고 하고 행동에 나서도록 많이 제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이제 효과를 거두려면 이제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 관련 이슈처럼 개인에게 당장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어도 이제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 이 연구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는 일종의 친환경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인이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서 행동 의도를 보이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오늘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최영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국내 환경권 관련 메타 분석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주로 저도 미세먼지 관련 연구를
딱 저도 요 시기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후나 재난, 미세먼지 관련된 환경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회심리적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제가 관심 갖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연구에서 그 메타 분석 결과에서 보면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환경오염 관련된 그 연구는 거의 사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경오염 관련해서 특히 일상생활이랑 연결되는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를 살펴보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채택한 모형은 규범 활성화 모형입니다. 규범 활성화 모형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스스로의 규범을 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 연구들 보면 개인적 규범이 개인의 친환경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든지 환경에 대한 우려가 도덕적 규범을 거쳐서 친환경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요 모형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제 주요 변인인 도덕적 규범, 이제 개인적 규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도덕적 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의 의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모형이고 그 선행 요인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책임 귀속, 이렇게 앞에 선행 요인을 보고 있고 도덕적 규범을 앞에 놓고 행동 의도를 놓고 이 두 가지를 조절 변인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서 조절 모델도 있고 매개 모델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살펴보는데 주로 제가 이제까지 본 연구들은 이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행 요인들이 도덕적 규범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과 지각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결과 지각의 경우는 그 개인의 행동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각하는 수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뜻하고요. 다음으로 책임 귀속은 사회나 환경 등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귀인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선 거의 이제 개인적 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변인에 의해서 도덕적 규범이 활성화되면 친사회적 행동 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모형의 골자입니다. 결과 지각을 높게 할수록 규범이 활성화가 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시면 그래서 앞에 게 조금 단순한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 귀인이나 책임 지각을 같이 놓고 여기에 사회적 규범을 같이 놓고 주관적 규범을 같이 놓고 이것이 다시 도덕적 규범에 영향을 준 다음에 환경 행동에 대한 환경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 같은 경우 이건 2014년 연구고 이 전체 흐름은 원래 이 모델 모양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중에서도 이제 계획행동 이론이나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에 규범 활성화 모형에 있는 도덕적 규범을 추가하는 경우가 최근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만 그런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살펴보기에는 인간의 인지 구조가 더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들어간다 해서 이 도덕적 규범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개인적 규범이라고 또 얘기하는 이 부분을 채택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모형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쪽은 거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가깝지만 여기에 규범 활성화 모형을 변인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통합 모형을 만든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연구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을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그 규범 활성화 모형에서 따와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미세먼지 감축 행동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행동의 일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력이 이 도덕적 규범 쪽이 굉장히 더 잘 나왔어요. 주관적 규범보다는. 그래서 이걸 환경 행동을 살펴볼 때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 이런 그 도덕적 규범을 추가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계획된 행동 이론에 도덕적 규범을 추가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규범 활성화 모형에 사회적 규범을 주관적 규범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보면 이 결과 지각이 시작하는 건 똑같고 요거 두 개가 원래는 개인 책임 기속으로만 보던 거를 제가 이번에는 개인 책임 기속과 사회적 책임 기속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이쪽도 개인적 규범만 보던 거, 도덕적 규범이랑 개인적 규범 제가 지금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주관적 규범으로 같이 보는 게 더 설명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사회적 규범이 얘기되는 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길 원할 것이다. 이런 설명들인데 그 분리배출 관련해서 지금 환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픈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고 가족 간에 같이 서로를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은 사회적 규범도, 그 주관적 규범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선행유가 엄청 많은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물론 기본 틀은 모델 방향은 거의 같지만 제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분리를 두 번 다 했기 때문에 연구 가설보다는 연구 문제로 일단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연구 문제를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파트가 첫 번째 부분, 이 쓰레기 배출 결과 지각이 배출 책임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두 번째는 이 남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 귀속이 행동에 대한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써갖고 자꾸 이 사회적, 개인적, 주관적 이렇게 섞어서 써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인 거랑 개인적인 걸 사회적인 것과 주관적인 걸 제가 혼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수집은 되게 최근에 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풀페이퍼로 제출을 못해서 토론자분과 방청객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이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수집을 해서 갓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이제 다 비례할당 추출을 해서 성비도 거의 같고 연령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통 하면 다 설문조사 그렇듯이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측정 변이는 행동 결과 지각, 개인 귀속, 사회 귀속, 개인적 규범, 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 다 크롬바이 값이 다 8 이상으로 잘 나왔고요. 통제 변인으로는 그 인구 통계학적 변인 말고 변인도 포함을 했고 여기에 추가로 쓰레기 분리배출 경험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예스노로 해가지고 경험 유무를 통제를 했습니다. 측정 그 아이템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모형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고요. 값들이 다 굉장히 잘 나온 편이어서 램지 값이 0.5 이하로 나오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 타당도도 보시면 AV 값도 다 괜찮게 나온 편이고 그래서 수렴 타당도도 괜찮게 나와서 진행을 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약간 개인적 규범과 결과 지각이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긴 한데 이것도 제곱했을 때는 AV 값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결과 지각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제 모형 분석 구조 모형 분석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인제 경로를 집어넣고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값이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점 원래 0.55가 나와서 0.5로 보고하고 싶었지만 0.6으로 리포트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인제 그림으로만 일단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 사회적 책임 지각이 주관적 규범으로 가는 부분 빼고는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시면 이제 그 제가 인제 순서대로 해서 1, 2, 3, 4 또 나누긴 했는데 첫 번째 인제 결과 지각이 책임 기속에 미치는 영향은 다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개인 책임 기속이 개인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개인 책임 기속이 사회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환경 문제가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개인의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 배출에 대한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하길 바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높았고, 또한 '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뭐 내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규범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사회 책임 기속 부분인데요. 이 환경 쓰레기로 배출 문제는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기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걸 할 가치 이런 분리배출은 나의 가치와 맞아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적 규범은 영향이 없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뒤에 와서 쪼끔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 규범 각각 행동 의도에는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보시면 이 개인적 규범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친환경 관련 연구들이 이 개인적 규범을 꼭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건 왜 해 놨냐면 인제 이게 아무래도 결과 지각이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편이기 때문에 쪼끔 설명력이 지나치게 나온 게 아닌가 해서 '이 부분 측정을 좀 더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일단 인제 이론적 함의는 인제 규범 활성화 모형 국내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어서 이 부분을 국내에 적용한 연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제 기존 모형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책임 기속을 나눠서 접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주관적 규범을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 함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런 분리배출 등 환경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이제 규제색을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실무적으로도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한점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 변인 중에 이 쓰레기 분리배출 경험 유무가 생각보다 주요 변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경험을 환경 이슈니까 이 경험이 한번 있고 없고가 저는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차라리 통제가 아니라 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아쉬운 점은 제가 인제 이 관련 연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행동 의도 측정을 할 때 분리배출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인제 의도를 측정해서 약간 기존 앞선 개념들은 좀 더 추상적이나 인식에 대한 측정인데 이건 너무 행동을 구체적으로 측정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 결이 달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측정했던 다른 문항 중에 대체할 만한 게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뭐 의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에서 이 책임 귀속을 사회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관적 규범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이게 초기 단계여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함의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좋은 기회 되면 꼭 현장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